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 주제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한 운동입니다. 이 앞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이 앞무릎에 통증이 발생해서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이 질환이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운동을 해야 개선이 될지 이 분야의 전문가,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현희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랑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이현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그간 무고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서울은 비가 갑자기 확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그쳐가지고 굉장히 잔잔하고 분위기 있는 저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마침 진행하게 됐는데 역시 비욘디 시청자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네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좀 네. 어떤 것인지만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환자 빈도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좀 많이 생겼나요? 요즘에는 특히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기존에서도 워낙에 많으셨죠. 네. 예, 뭐냐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하게 다친 적도 없고 그런데 느닷없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통증 강도가 심하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받고 그런데 또 이제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를 해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뭐 고령이신 분들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 경우가 많지만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전방 통증, 무릎 전방 통증 중에는 이런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이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도 진료실에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고 네. 많이 뵙는 환자분군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시청하시면서 오늘 이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정형외과 질환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어떤 것이고 왜 발생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제목은 무릎 앞쪽이 유독 아프면 그러니까 이 앞쪽이 특히나 전체적인 무릎 전체 중에서 앞쪽이 아픈 분들이 많고 이거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이걸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질환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도 알아보면서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 순서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릎 관절염과는 어떤 것이 다른 건지 그리고 운동을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통증을 참고서라도 계속 해야지 풀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이런 통증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운동 6가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질문하실 내용들 오늘 주제 아닌 것도 궁금하신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는 건요 무릎 앞쪽이나 슬개골 그러니까 이 무릎 그 뚜껑 뼈라고도 불리는 바로 만져지는 동그란 뼈. 예, 이쪽에 바로 만져지죠. 예. 그래서 요 주변에서 발생하는 통증들을 일컫는 용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증상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요새는 그러니까 정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대변하는 별명으로 러너슨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러너들 특히 이런 달리기를 요새 러닝 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러닝을 즐기시거나 갑자기 과도하게 러닝했거나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러너슨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러너들만의 질환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에도 그렇죠. 가끔 생기는 거죠. 네네네. 이 영상을 보시면 무릎이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쪽 뼈가 바로 위쪽에 보이는 뼈가 대퇴골, 밑에 뼈가 경골이고요. 그 앞에 붙어있는 동그란 뼈, 그게 슬개골이죠.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이 동그란 뼈 슬개골의 위아래로 이렇게 하얀 거 붙어있는데 이게 힘줄이고요. 네. 위쪽이 대퇴사두 힘줄, 밑에가 슬개골 힘줄입니다. 그래서 요 슬개골이 그 대퇴골 끝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목하게 파여 있는 길 같은 게 나 있습니다. 네. 요 길을 따라서 슬개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릎이 움직이게 되고 레일을 따라 움직이듯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움직이죠.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힘줄의 수축 이완에 의해서 무릎이 펴지고 무릎이 굽혀지고 이런
무릎 관절 운동을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이런 대퇴 슬개골 그리고 그 위아래로 붙어 있는 이 힘줄들이거든요. 네. 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왜 통증이 생기는가? 이거는 최근 연구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이제 급작스러운 운동량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릎은 뭐 그때 이전까지 통증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없으셨던 분이라면 안정화된 상태, 그 상태에서의 나름의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했던 운동이라도 갑자기 운동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력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슬개골 위아래로 힘줄이 붙어 있고 힘줄은 사실 근육이 쭉 내려와서 뼈에 붙는 부분에서 힘줄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력에 의해서 이런 수축 이완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이 부족하면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움직임의 불균형 아까 이 길 레일처럼 생겼다고 말씀 주셨죠. 네. 더 정확해요. 정확한 표현이신데 이런 레일을 따라 가지고 대퇴골의 이 그루브에 따라서 슬개골이 움직여지는데 요 길에 뭔가 다른 영향이 주어져 가지고 원활하게 길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탈선하는 건가요? 그렇죠. 탈선하듯이 아. 기차가 탈선하듯이 그리고 슬개골의 압력 증가. 그러니까 무릎 관절은 이렇게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리 다른 근육들하고 아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무릎 관절은 이런 활액막이라고 하는 관절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요 안에는 압력이 유지되고 약간의 음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과부하 걸리면 이 압력이 증가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뭔가 뻑뻑한 느낌, 압박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 이게 심해지면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앞쪽 무릎, 주로 이 전방 무릎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오늘 주제인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말 아까 러너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러너들한테만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먼저 들 텐데 어떤 그렇죠. 분들한테 좀 잘 호발이 될까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네. 여기 쭉 써놨거든요. 러닝, 등산, 계단 오르내리는 경우, 스쿼트를 하는 경우, 점프, 오래 앉아 있는 학생, 직장인, 아니면 또 여성, 젊은 성인. 그러니까 뭔가 과부하될 만한 운동을 하는 모든 동작들은 원인이 될 수가 있는 무릎에 부하를 주는 행동들을 하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러닝 하시는 분들은 반복적인 동작으로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 반복적인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릎 압력이라든지 과부하 걸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등산이나 계단은 역시 이 경사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평지를 걷는 것보다도 급격하게 과부하가 걸리고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동작들에 해당이 되겠고 이것도 스쿼트도 우리 다리 힘을 통해 가지고 엉덩이를 쭉 내려앉으면서 무릎 압력을 확 올려주게 되는 동작들 그리고 점프도 마찬가지로 급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학생 직장인은 어떤 이유일까? 이거는 이제 보통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심심하니까 계속 이러고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스트레칭과 이완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 좁아진 상태 이렇게 쭉 펴서 이완된 상태가 아니라 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좁아진 압력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높아진 압력이 통증 수용체를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네. 좀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생길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굳이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오래 걷는 동작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젊은 성인분들이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운동량이 많고 에너제틱하기 때문에 급작스런 과도한 동작에 의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분들에게 잘 생기는 일련의 통증 군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이제 운동량이 급증을 하는 겁니다. 주 2회를 만약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주 2회 할 때는 진료 오시는 분들도 흔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주
하루에 2회 정도는 매일 운동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 요새는 좀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체중이 불어가지고 다이어트 차원으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량을 거의 하루만 쉬고 매일 했더니 갑자기 너무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평소에는 굉장히 5km를 한 번에 뛴다. 그럼 되게 잘 뛰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 5km 뛸 때는 제가 문제가 없었는데 5km 뛸 때 굉장히 자신감이 얻어서 갑자기 3배를 15km를 갑자기 뛰었더니 다음 날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예, 그러니까 운동량이 급증한 경우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생기는 원인의 핵심은 과사용은 그리고 오버유즈라고 하는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고 그런 과부하를 버틸 만큼의 근육 균형,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균형이 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핵심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사용과 근육 불균형이 핵심 두 가지의 네네. 원인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 저희 사전에 인터뷰 할 때도 네. 관절염 도대체 그러면 요거는 관절염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맞습니다. 많이 질문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도 분명히 무릎을 굉장히 아파하시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런데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이 PFPS라는 거는 파텔로페모랄 페인 신드롬이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되는 거라서 약자로 좀 써놨고요. 네. 관절염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통증의 위치가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앞쪽 전방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관절염은 주로는 무조건 안쪽이 아픈 건 아니지만 주로 안쪽을 통증을 호소를 하세요. 이게 뭐 네. 제가 둘 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통증의 네. 양상이 좀 환자분들은 확연히 다르게 좀 느끼나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차이점을 보고 이 네. 원인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그리고 환자분은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더 젊은 층 그리고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기 때문에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경사를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갈 때 좀 무릎 압박이 확 되는 상황에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관절염 환자들은 뭐 계단 오르내릴 때도 물론 아프기는 하지만 걷다가도 이제 오래 걸으면 걷는 도중에 점차 부하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면 아파지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주로 아플 때는 영화 보고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는 통증 증후군이 좀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으차 이렇게 일어날 때. 예. 그리고 이제 관절염은 조조강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밤 사이에 쭉 회복 기간을 거쳐서 이 경직이 생겼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아픈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도 좀 약간 세부 상황을 나눠보면 아침에 뻣뻣하다가 운동하면 점차 풀리시는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 있고 아침에 뻣뻣하면 굉장히 오래 가게 되면 이제 뭐 자가 면역성, 류마티성 질환으로 의심해야 되고 이런 세부 사항이 좀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보면 엑스레이는 거의 정상이세요. 예, 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거의 엑스레이는 큰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고 관절염 환자는 당연히 이런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엑스레이부터 이제 표시가 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은 그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기질적인 변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과부하에 의한 근육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인데 반해서 관절염 환자는 일단 안쪽이 아프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관절염 빨리 올 수 있는 위험 인자 중에는 내반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오다리라고 하는 다리 정렬이 있습니다. 다리 그렇게 되면 이 무서운 게 오다리가 무서운 게 일상적인 생활이나 운동을 했을 때 체중이 떨어지는 부위가 다리가 반듯한 정렬을 가지고 계셨다면 가운데로 체중이 떨어져서 양옆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분산이 될 텐데 오다리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적인 축을 그려봤을 때 안쪽을 지나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했을 때 체중이 떨어지고 부하가 걸리는 게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연세가 차면서 장시간에 걸친 자극에 의해서 염증 반응, 기계적 손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반응으로 인한 결과가 관절염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반슬이 쓰린 경우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 안쪽부터 달아서 안쪽이 아프신 경우가 많고 오래 걸어서 계속
통증이 부하가 축적이 돼서 아파지고 이런 그리고 뭐 엑스레이를 봐서도 이 관절염처럼 관절 간격이 줄어들었다든지 뼈에 변형이 생겨서 볼극이 생겼다든지 이런 변화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증의 양상이나 뭐 나이대로나 여러 가지 좀 차이로 그렇죠.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면은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필수로 또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러면 운동해서 아팠으니까 운동을 쉬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까 가상의 또 원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예전에도 계속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운동 쉬세요.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쉬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현재는 그냥 마냥 쉬는 거는 통증 호전에는 물론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 쉬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근력 약화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활동량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 환자 상태에 맞춘 운동 치료를 행해주면서 이 통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적절하게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치료 원칙을 이제 목표는 통증을 일단은 감소를 시키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통증이 감소된 상태에서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해서 근력이 올라와서 이런 치료나 이런 거를 버티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에 많이 행해졌던 이제 움직임들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발을 방지하는 이런 일련의 목표를 향해서 운동 치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동을 좀 배워볼 텐데 네. 그 전에 저희 윤희님 질문 하나 살펴보고 한번 그렇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께서 무릎에 통증은 없으신데 아침에 운동을 시작하면 왼쪽 무릎에서 뚝뚝하고 소리가 난다고 하십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이 소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좀 뭘 좀 해봐야 이 무릎에 소리가 안 날 수 있을까 없어질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무릎 소리가 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대퇴골하고 슬개골도 연골로 이 맞물리는 부분은 연골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골에 문제가 생기고 패여 있거나 변형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움직일 때 이것들이 자극이 되면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순히 이 무릎 주변에 이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침에 좀 뻣뻣해진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튕겨지게 되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갑자기 강직이 너무 심하고 필 때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잠김 증상이 생기면서 피거나 굽히는 게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은 무릎 안에 있는 연골판, 인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하실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통증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꼭 가까운 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뚝뚝 소리가 나는 공통의 경우에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대퇴사두근 그러니까 그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이 무릎 운동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슬개골이 슬개골 대퇴사두 힘줄이랑 슬개골 힘줄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지렛대처럼 쭉 움직여주는데 이때 근력이 원활하게 되면 요 올려주는 거를 수월하게 쭉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절 운동하는 사이에 서로 이 물리적인 긁힘이라든지 이런 자극이 없이 원활하게 쭉 관절 운동이 되면서 소리 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땡겨주는 힘이 강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무릎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 통증은 통증 거의 없긴 하지만 소리가 계속 나시는 분들은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통증은 없으시고 소리만 나는 경우는 대다수 좀 괜찮은 편이지만 이런 것까지 조금 없애고 싶으면 운동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좀 운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하는 운동들 다 이제 해당되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보시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따라 해보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PT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것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자, 1번 슬라이드, 이거 저희가, 슬라이드 같이 뜨기는 좀.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슬라이드 같이 띄워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허벅지 근력 운동부터 볼 거거든요. 네, 제가 누우면 될까요? 그럴까요? 아니면은 일단 지금 첫 번째 동작은 네, 좀 앉아서도 가능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의자를 올려놓고 앉아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렇게 여기서요. 네. 좀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쿼드 세트랑 네.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그러니까 이 사두 세트, 대퇴사두근. 이게 허벅지 앞쪽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네. 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여기 예.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가장 중요하고 이 대퇴사두근이 쭉 내려오면서 대퇴사두 건이 되고 요 건이 슬개골에 붙어서 이 무릎을 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대퇴사두근이 일단 무릎 안정도, 무릎 움직임에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동작으로 네. 발목을 위로 하고요. 이렇게요? 발목을 위로 하고 무릎 한번 쭉 펴주실까요? 네,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네. 이러면 허벅지 힘이 잘 들어갈 거예요. 네. 근육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우리 PD님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쭉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 운동, 예, 등장석 운동, 요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네. 뻐근할 때까지. 이렇게 발도 앞으로 쭉 뻗어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뻗어주시고 네. 발목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야 돼요. 정확하게 이 대퇴사두 근에 힘을 쫙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풀어주시고 네. 5초에서 10초 내지 정도. 아. 그래서 그 지속적인 자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잠깐씩 힘을 줬다 뺐다 보다는 쭉 지속해서 뭔가 쥐가 난다거나 경련이 날 때까지 좀 해주시면서 유지해 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 10에서 20 상태 유지한 게 아니라 100 상태를 5초간 쫙 유지해 주는 거죠. 네네네. 그 지속적인 예, 그걸 수축을 쭉 유지해 주시고 풀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처음 재활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하지만 요 근력이 많이 올라와서 자신감이 생긴다. 네. 그러면 같은 자세로 해서 허벅지 힘으로 이제는 다리 전체를 올려주는 겁니다. 예. 이 상태로 그래서 다리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거 허리는 좀 피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허리는 편 상태에서 예. 그렇죠. 이거 너무 진짜 힘들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때는 중요한 동작이 네. 반대쪽은 이렇게 좀 굽혀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왜냐하면 이렇게요? 양쪽을 다 하게 되면 네. 복근을 힘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은 지지를 한 상태에서 아. 다리 힘으로 왼 한쪽 다리씩만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약간 예. 뒤쪽 햄스트링까지 쫙 당기면서 엄청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조여가지고 들어서 이 네. 상태로 버텨주는 겁니다. 쪼일 때까지. 아까 네. 그 힘준 상태를 풀지 않고 맞아요. 유지한 상태로 예. 올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올려줘서 이렇게 해서 쭉 자극을 해서 하고 쭉 한 5초 한번 버텨볼까요? 5초 버티다가 잠깐씩 내리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네. 동작은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데요. 예, 제가 굉장히 해도 힘든데. 예, 생각보다 어려워서 네. 이 운동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은 앉아서 하셨지만 침대에 누워서 TV 보실 때라든지 네.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예. 네. 네. 여기 누운 상태에서 네. 아까처럼 이렇게 누면 되는 거죠. 네. 저랑 같이 해보셔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제가 실험 네네네. 제가 네. 힘드신 건 제가 네. 힘들게 제가 이거를 조금만 네. 치워드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쫙 펴고 그렇죠. 너무 하게 되면 이제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힘이 덜 들어가게 아. 되거든요. 요 정도, 20, 30도 아. 정도. 예, 이 정도가 좋고. 오. 예, 누워서 하실 때는 반대쪽은 쭉 펴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예, 이렇게 해서 5초 정도 쭉 힘을 주셨다가 내리고 쉬고 이 동작을 좀 반복하는 5초에서 거죠. 10초 정도 예, 이렇게요. 예, 예. 오. 그렇죠. 네. 이러시죠. 네. 네. 그다음 앉아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드린 동작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퇴사두근을 강화를 해서 슬개골 안정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네. 예,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을 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 그래서 클램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개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뭔가 다리를 조개 입처럼 벌렸다가 오. 다물었다가 이런 동작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아까 우리 다리 전체를 위로 들렸던 동작을 네.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예, 그리고 브릿지는 많이 보셨듯이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쭉 들어서 예, 엉덩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고요. 클램 조개 운동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엉덩이 근육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둔근 자세 유지, 기립 자세 유지, 그리고 운동 시에 안정성, 균형감을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 중둔근을 위주로 키워주는 운동들이고요. 그래서 조개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중둔근을 강화시키면서 중둔근이 강화되게 되면
슬개골 정렬 그리고 하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역시 중등을 강화해서 골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운동 중에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운동. 그러면서 부상 위험을 줄이고 적절하게 힘이 가해지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이제 무릎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다리 하체 전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맞습니다. 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브릿지 동작 같은 경우는 엉덩이 전체 근육에 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 이런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해서 요새는 이제 무조건 대퇴사두 근육의 역할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코어 근육의 강화로 인해서 무릎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운동은 다 해봤는데 저 클램쉘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네.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앉아서는 이제 이거 누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엉덩이 근육 운동은 네. 누워서 해주실 게 좋고. 자, 엉덩이를 보여드리는 게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옆으로 그 화면을 보고 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화면을 보고.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클램쉘은 간단합니다. 무릎이 붙인 상태에서 네, 무릎만 붙인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릎만. 예, 그래서 가장 엉덩이 근육 운동에서 기본 동작에서 굉장히 근력이 많이 떨어졌던 분들이라든지 수술 후 재활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발은 이렇게 그냥 붙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붙여서 그래서 이 정도 이건 할만하시죠? 이거는 이쪽에? 별로 안 힘든데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근육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신 분들은 네. 요 동작 자체도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기본 동작부터 시작을 하시고 네. 요게 큰 문제 없이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 레그 레이즈 네. 다리 들어 올리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옆에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혀서 놔주시고요. 이렇게요. 예, 그리고 왼쪽 다리를 네. 아까 똑바로 누워서 들어 올리듯이 쫙 무릎이랑 발목 쭉 펴시고 네. 한번 옆으로 벌려볼게요. 벌릴 때는 이렇게 이 엉덩이 근육, 이쪽이 중등근이니까 네. 여기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린다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해볼까요? 네, 쭉 하고 요것도 유지, 5초 정도 유지하고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쭉 유지하시고 네. 내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힘이 네. 들어오죠. 쉘보다는 훨씬 좀 힘이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워낙 근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보통에는 근력이 약하시면 요 동작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몇 번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정해진 거는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흔히 하는 경우는 한 15번을 한 번으로 해서 3세트 정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동작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브릿지까지 한번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브릿지는 이제 자, 다 아시다시피 많이 해봐서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엉덩이 쭉 들어 올려서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을 쪼이듯이 힘을 주는 겁니다. 수축을 해서 내리고 이것도 한 5초 다시 정도 유지하면 5초 좋을까요? 정도 유지하고 내리고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예. 네. 자세가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기서 브릿지 참 많이 해봐서 네, 좀 맞아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브릿지는 굉장히 동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 점점 좀 초췌해지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저도 한번 같이 좀 해보는 걸로. 네. 예, 자, 이제부터는 같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네. 근력, 허벅지 근육,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에 자신감이 생기셨다. 그러면 기능 회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서서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미니 스쿼트, 스텝 다운 두 가지 동작을 해볼 건데요. 미니 스쿼트는 흔히 아시듯이 스쿼트 동작입니다. 스쿼트. 예, 스쿼트 네. 동작이고 스쿼트 동작은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엉덩이 이 둘 다 강화를 할 수가 있는 운동이고 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슬개골이 대퇴골을 따라서 주행하는 경로가 안정되게 유지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풀 스쿼트는 굉장히 무릎 부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니 스쿼트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좀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풀 스쿼트부터 시작하면 조금 아플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무리가 돼서 일단 근력 운동 먼저 개별적으로 하신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면 스쿼트를 시도를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굽히시는 것보다는 미니 스쿼트라고 해서 조금씩 해보면서 기능을 좀 몸이 다시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저랑 자세는 어깨를 모으셔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경우가 많고 무릎은 다리 사이는 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신 다음에 쭉 천천히 한 20에서 30도 정도만 굽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 굽혀서 이 정도. 이 정도 같이 보면서 네. 이 정도 해가지고 한 5초 정도 버티다가 내리고 올리고 이게 그다음에 더하면 다시 뭔가 압력이 들어갈 것 같은데 더하면은 거기에 딱 멈추네요. 딱 뭔가 이
더 하면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이렇게. 무릎에 부하가 뭔가 걸리기 맞습니다. 전까지 조절이 되게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텝 다운 같은 경우는 뭐 설명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한 낮은 발판 같은 거를 마련을 하셔가지고 올렸다가 천천히 그리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 이런 걸 천천히 무릎에 굽혔다 폈다 하는 이 길을 느끼면서 시행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걸 약간 가볍게 반복해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다 이 슬개골이 안정성 향상될 수 있는 운동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동작을 보면은 한 6가지 정도 했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네. 그러면 또 자리로 자리로 앉아서 이동하겠습니다. 한번 예. 그럼 요 정도 운동을 이제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간단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다리 근육을 강화해주고 좀 제대로 길을 가게 해주는 것들이 핵심의 운동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환경 자체를 개선을 시키고, 네. 이거는 이제 근력을 말하는 거겠죠. 환경을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된 환경에서 제대로 또 작용이 무릎 운동, 이런 관절 운동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는 기능 회복 이런 네.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순서를 천천히 하고 적응이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져가셔야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이게 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을 위한 운동과 이 무릎 관절염을 위한 일반적인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위한 운동이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예, 결국에는 무릎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증가를 시켜서 부하를 줄여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동작들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슬라이드 저희가 보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흔히 오해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이 내용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이거는 정확한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요새는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이 통증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시작을 해주셔야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좀 환자들한테는 이 대퇴슬개 통증 중 제가 설명을 항상 대퇴슬개 통증 증후군에서 입에 좀 붙었는데 사실 정확한 순서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으로 보이는 환자분들 오시면 일단 운동을 좀 쉬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거의 뭐 다른 특별한 운동 없이 아예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러닝 하시던 분들은 러닝 아예 러닝도 일단은 멈추시라고. 좀 쉬고 네. 쉬시고 그래서 급성기적인 통증이 좀 잦아들면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좀 빨리 바로 시작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대퇴사두근과 이 엉덩이 근육들. 그래서 적절한 근력 운동 그리고 기능 회복이 이어져야지 이 치료가 온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연골이 닳아서 생긴 통증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골 관절염하고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화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연골이 닳고 염증성 반응, 기계적 다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 것들은 관절염의 증상이지만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젊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 MRI를 찍어도 무릎 안에 구조가 이상이 생긴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질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런 과부하나 이런 일련의 원인들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증후군이라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서 생긴 통증과는 좀 다르고 대부분은 연골 자체보다는 주변 연부 조직과 연부 조직이나 연부 조직의 이제 이 불균형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무릎에 걸리는 과부하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허벅지만 강화하면 되나요? 꼭 이제 허벅지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늘 운동 시간에 살펴봤듯이 엉덩이 근육, 자세 유지해주는 엉덩이 근육, 그거에 더불어서 코어 근육, 햄스트링까지 동반된 코어 근육까지 강화가 되고 이 균형적인 운동이 가능해질 때 재발이나 다시 발생하는 것의 빈도를 확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탈선 얘기도 하신 것처럼 그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슬개골이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이 길을 원활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근육 길이 빠져버리면 자꾸 이게 빠져나가려 하는 탈선되듯이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RI를 꼭 찍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지만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급하게 찍을 필요는 없고 찍어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가 연골이나 연골판이 파열이 됐다든지 인대가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은 병력과 진찰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시고요. 수술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운동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시켜야 되는 증후군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 보통 한 쉬시고 좀 근육 운동하시면 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쪽일까요? 근데 여기서 오늘의 딜레마가 있는데 네. PD님이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해버리면 분명히 회복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인분들이 쉴 수가 있을까요? 업무 중에도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선수가 운동을 쉴 수도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시고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딱 건데 그래서 통증이 원활하게 회복되거나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동작이 계속 걸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 앉아 있다거나 맞습니다. 뭐 출퇴근하실 때 걸어 다니신다거나.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적절하게 이른 시기에 조치가 취해졌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동작이 대부분 만성적인 통증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 통증 수용체의 자극 메커니즘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국 이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이렇게 발생하셨을 때 물론 직장인이신 분들은 쉬시기 힘들겠지만 네.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도 뭐 어차피 안 나을 거니까 포기해 이거보다는 신경을 쓰시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이 질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주 동안은 운동이나 무리한 동작을 조금 쉬시면서 네네네. 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오늘 알려드린 거를 맞습니다. 해보시는 게 네. 가장 좀 최선의 치료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그러시죠. 저희가 남은 시간은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쌤님께서 등산 후 내려올 때 무릎 앞쪽이 너무 아픕니다. 이 슬개대퇴 통증이 있으면 등산을 바로 피해야 하나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급할 때는 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같은 동작, 부하가 계속 반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성 통증으로 되고 만성 통증화가 되면 개선시키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 내려오실 때 이 전방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시면 등산은 당분간만 조금 쉬어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근력 운동,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키워서 자신감이 생긴 상태에서 점차 그 운동의 강도를 올려나가고 그리고 같은 거리를 올라가셨던 것들로 조금이라도 이제 거리를 줄인다든지 이런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연세가 찰수록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정도의 운동 효과를 통하면 근력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아질수록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즉각적인 근육 강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반복적으로 등산하는 거는 일단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운동을 쉬시고 근육이 강화가 되고 자신감을 얻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좀 처음 했던 운동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무릎에 부하가 거의 없는 네,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을 좀 위주로 운동을 그렇죠. 시작할 해보시면 때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딤두님 질문입니다. 저희가 좀 아까 앞서 나눴던 얘기랑 좀 관련이 있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만 상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왜 이런 무릎 앞 통증과 엉덩이 근육이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균형 감각이라든지 자세 유지를 다 담당하는 근육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똑바른 자세, 운동할 때가 이 유지되는 자세가 슬개골이 대퇴골을 따라서 이 활주로, 그러니까 선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문제가 생기면 이 굽혔다 폈다 하는 이 주행 경로가 탈선이 되듯이 문제가 생기면서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릎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 근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엉덩이 근육, 뒤쪽 허벅지 근육, 코어 근육 이런 것들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허벅지 근육은 이 걷는 힘을 그렇죠. 강화시켜주는 예, 거고 네. 이 엉덩이 근육은 걷는 궤적을 예쁘게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생각하면 뭐 좋을까요? 근육들이 움직일 때는 다 네. 개별적으로만 딱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로운 움직임에 의해서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들을 그러니까 한쪽만 과도하게 키워주는 거는 사실 밸런스 차원에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균형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허벅지뿐만 아니라 네. 엉덩이도 한번 운동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효심리님께서 이런 통증이 있을 때 보호대나 테이핑이 도움이 되는지 좀 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이제 다들 이렇게 네. 착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네. 이 무릎 테이핑이나 보호대가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서 근육 운동이 자극되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제 올려주면서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맞지만 네. 그리고 안정도를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저절로 근육이 강화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운동은 따로 필요하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조에는 효과가 있지만 네. 해결을 해주는 것도 네, 아니니까요. 네, 네. 꼭 운동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당근님 질문입니다. 47세 여성이신데 슬로우 조깅 중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MRI를 찍었더니 무릎에 연골이 없다는 진단을 네.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좀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네. 47세 여성이시고 MRI에서 무릎 연골이 없다 되게 그러면 이른 편 아니신가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렇게 된 상태고 진짜 연골이 없는 상태가 맞다고 하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아니라 이제 관절염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질적인 문제가 있고 연골이 닳아서 운동을 할 때 완충작용이 안 되고 적절한 이 굽혔다 폈다의 운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뼈가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에 해당되는 상태신 거예요. 굉장히 이르게 발생을 하긴 하셨지만 네. 그래서 역시나 저희가 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은 같습니다. 예, 무릎의 부하를 줄여주고 운동할 때의 안정성, 균형감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대퇴사두, 엉덩이, 허벅지, 코 이런 것들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운동이 있지는 않고요. 운동량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근님도 좀 이른 나이에 이런 좀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네. 정말 운동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현희 교수님과 함께 앞무릎 통증 증후군으로 불리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위한 운동법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고 저 역시도 진료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질환군 중에 하나여서 꼭 한번 정리하고 설명해보고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했는데 어떻게 딱 마침 적절하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증후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제 전방 통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룬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 이 심각한 상태는 아닌가 걱정하시기보다는 적절한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휴식 그에 이어지는 근력 운동 그 다음에 기능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시간 원인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팠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결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니까 예, 장마철에 이런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예,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나눴던 얘기처럼 이 앞무릎 통증 증후군,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서 꼭 통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8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